드디어 열렸습니다. 한번 집 내부를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라라라라.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1억 원대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대장TV 멘티님이 계셔서 해당 주택의 가치 여부를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의 간략한 스펙사항 전달드려 볼게요. 해당 물건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 면적 11평, 공급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억 2,200만원 정도 출발하여 감정가 대비 83%인 1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권리 분석 사항은 2017년 12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도 11월에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 1억에 확정 및 배당까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기에 임차인의 보증금 1억보다 조금 높게 입찰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게 됩니다. 즉 현재도 낙찰된 금액이 1억 원이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보증금액을 배당받고 추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저희 대장TV 멘티분이 서포트를 충분히 받은 후 투자 리스크를 통제 후 입찰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대항력 있는 특수 물건을 입찰한다고 한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임차인의 전입, 확정, 배당까지 전부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 즉 압류로 인해 세금 체납이 있거나 임금 채권이 다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는 우선 배당되어 추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특수물건을 입찰할 때는 압류, 임금 채권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물건의 부동산 시세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죠. 해당 주택은 총 3개 동으로 협소하게 구성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 숭이동 주변으로 비슷한 스펙을 검색한 결과 매매 물건은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세 시세 또한 매매가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변 근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 환경에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 외에 숭이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직주 근접에서 편리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멘티분의 낙찰받은 물건의 권리 분석 및 간략한 시세 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나홀로 서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한 개 동에서 3개 동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대수는 400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 세대수가 많은 다른 아파트 대비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게 되죠. 그 외에 대단지 아파트 대비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기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나홀로 아파트 투자 시 꼭 체크해야 되는 2가지 사항만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특성상 각종 편의시설과 학군이 미흡한 단점이 있죠. 하지만 주변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부족한 기반 시설을 충분히 보완하며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공원, 학군, 직주 근접 등의 인프라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똑같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홀로 아파트의 선정 기준 2번째는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나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입지는 희석하기 어려운 직주 근접과 상업시설이 구성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의 수요층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에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최대한 안전마진을 경매로 확보 후 매입한다면 지가 상승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나홀로 아파트를 저평가하며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와 다르게 협소한 주택수 때문에 명확한 시세가 확인이 어렵다. 커뮤니티 시설 및 입주자의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선호도 측면에서 보수적일 수 있다. 세대수가 미흡하여 미래 가치는 하락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치 분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평가하게 되죠. 우리들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대비 투자 물건을 우상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종잣돈이 적다면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보고 실제 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선정하여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부동산 우리 다 알고 있죠?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와 트리플 역세권, 대치학군 등이 밀집되어 있어야 좋은 부동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동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 안에선 투자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고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종잣돈 안에서 당장 소유할 수 있는 소액의 부동산을 찾아보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상향하여 보다 높은 기대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홀로 아파트의 선정 기준 및 소액 투자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당 부동산의 컨디션도 보고 하자 여부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후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지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고요. 이게 201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외장 도색 및 외부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고 하기 조금 뭐하고 아파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 물건지로 이렇게 진입하다 오다 보면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물건지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외관상에서 볼 수 있는 샤시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12층이라 이렇게 보면 샤시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너무 높게 있어서 건축 연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물건의 치명적인 하자는 없을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 층수별 선호도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매수자분들은 최대한 로얄층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는 펜트하우스와 같은 상위층, 가장 꼭대기층을 로얄층이라고도 부르지만 기존 구축 아파트 약 20층 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10에서 15층 사이가 가장 로얄층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층이란 5층 이하의 층수를 말하게 되고 탑층은 가장 꼭대기층을 말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저층과 고층을 공략하는 투자자나 실거주자도 많아졌습니다. 가격이 로얄층이나 일반층에 대비해서 저렴하고 가족 단위, 아이가 있는 집을 구성한 집들은 오히려 저층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 외 꼭대기층, 탑층은 층간소음이나 조망권, 뷰가 굉장히 높은 황홀한 뷰를 자랑할 수 있어서 오히려 탑층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자나 매수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물건지에 방문해서 물건의 컨디션을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하시죠. 자, 여기 이제 진입로고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게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를 넣고 밑에다가 이동하여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이죠.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분리수거함이랑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게 일반 쓰레기고, 그죠? 여기는 분리수거, 여기는 카드키를 이렇게 넣으면 열려서 음식물을 버릴 수 있게끔 기계식 음식물 처리기가 존재하죠.
여기는 각종 수거함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청소 상태도 그렇게 불량한 편은 아닙니다. 잘 처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상에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부족한 부분의 주차는 밑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게 돼요. 아마 세대당 0.5대로 세팅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죠? 100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밑에도 적혀 있네요. 대놓고 적어놨죠? 임장하실 때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이런 걸 보고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 1001 열렸죠? 여기 보시면 우편함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요? 엘리베이터는 총 2대네요. 이쪽이 한 대, 여기 출입문에 바로 한 대. 자,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엘리베이터도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기청정에 관련되는 이런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손소독제도 방치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문이 열립니다. 1201호. 자, 이쪽으로 보시면 우린 1201호 여기 가운데네요. 항상 사이드 집이 좋긴 합니다. 왜냐면 여부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1203호. 여기는 비상구 계단실 1205호, 1204호가 있죠. 도어락이나 초인종 전부 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분양받았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계기량을 보면 공실은 없습니다. 해당 계기량도 돌고 있고, 자, 해당 계기량도 보여주세요. 계기량도 전체적으로 돌고 있고, 해당 집들은 공실은 없다. 해당 층에서. 자, 우리 계기량 잠가놨어요. 보세요. 저희 계기량만 밸브가 잠겨져 있죠. 잠기는 이유는 있어. 왜?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현재 점거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물건지도 내부의 컨디션은 깔끔합니다. 자, 우선 해당 물건지에 진입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간략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지에 계신 임차인 분이 임차권을 등기하고 전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명도의 조율이나 명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에게 기존에 전화해서 배당 확인서를 줘야지만 이분이 배당 확인서를 가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를 해서 수월하게 전화번호까지, 해당 집 비밀번호까지 받으면서 인도를 받게 됐죠. 근데 우리 멘티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집을 딱 보니까 깜짝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먹다만 치킨도 있고 각종 쓰레기들이 날로 부러져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업체한테 견적을 좀 받아보니까 청소 비용이 약 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30만 원 나가서 총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냥 내가 해야겠다. 그냥 셀프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직접 한 5시간 정도를 걸려서 폐기물도 치우고 깔끔하게 청소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들어가서 과연 그 더러운 집이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었는지, 그 외에 물건지 내부의 컨디션은 양호한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요게 이제 스마트 도어락이죠. 스마트 도어락이고, 이거는 인터폰. 잘 나오는지 눌러볼게요. 소리 좋죠? 잘 나옵니다. 이 스마트 도어락 키는 거 어떻게 키는 거죠? 어떻게 눌러야 돼? 손을 갖다 대면 됩니다. 나오시죠? 자, 패스워드 뭐예요, 실장님? 굉장히 어렵게 놨네요. 굉장히 어렵게 놨어. 하나, 둘, 셋, 넷. 드디어 열렸습니다. 한번 집 내부를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가시죠. 라라라라. 집이 이렇게 생겼네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이 바로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시죠. 여기 공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공간은 수납장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 용품이나 그 외에 화장대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당 서브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 타일 등 깨진 거는 없어요.
타일은 깨진 거는 없고 유격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부스까지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이자 주방이자 같이 쓰는 용도. 한마디로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여기서 바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볼 수 있어요. 좋죠? 혁신적인 공간. 조금 분리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이제 거실 겸 주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조망권, 환상적인 뷰가 보이는, 그죠? 열면 한강의 뷰가 바로 보이는 그런 조망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옆집권이 보이죠? 바로 옆집이 바로 보인다. 한마디로 커튼을, 블라인드를 치진 않고선 못 산다. 만약에 저 옆집에 친구가 산다 라고 하면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게 긴 거 사서 이렇게 집게로 쭉 갖다 주면 친구가 집게 받아오는 그런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주거용 공간입니다. 이 정도의 핸디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죠. 마감 처리들도 잘 했어요. 우드 소재로 바닥이나 위에 상단에 마감 처리도 깔끔하게 돼 있고, 도배장판도 찍힘이나 울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재 감지기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집권, 그죠? 밖에 조망권을 보려고 해도 도저히 볼 수는 없다. 도배장판 상태 양호합니다. 작은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확장을 안 했네요. 여기는 세탁실을 갖다 놔야 되니까 서브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눈 시공은 다 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보일러실, 이렇게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공간 문을 개방해서 아예 저런 부분들은 가려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컨센트도 괜찮게 잘 돼 있고요. 여기는 제일 작은 방, 두 번째 방. 여기는 뭐 그냥 옷방 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옷방이나 그 외 서브용 공간으로 좀 보관하시면서 쓰고.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어떠세요, 장님? 한두 명은 잘 수 있겠네요. 그죠? 건장한 남성 한두 명은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 쪽이죠. 요리하면서 전체적인 공간을 볼 수 있고. 자, 물 한번 들어볼까요? 물도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소액 아파트 임장 영상을 현장에까지 들어와서 생생하게 리얼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외부 컨디션 및 내부 컨디션은 양호해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익률 계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낙찰가는 1억 3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 1.1%를 적용받았습니다. 그 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지만 전입, 확정, 배당까지 전부 완료해서 낙찰금 안에서 전체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임차인입니다. 즉, 별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죠. 기존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인해서 미리 전출한 상태였고, 집 내부를 딱 보니까 먹다만 치킨이나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우리 멘티님이 직접 셀프 청소로 인해서 100만 원의 청소 비용을 전부 아끼고 깔끔하게 청소한 이력까지 다 봤습니다. 현재 1억 3천만 원의 전세 구성을 완료했으면서 임차인도 안전하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낙찰 금액 1억,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각종 부대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2,500 정도가 오히려 투자금이 불어난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풀피 투자라고 합니다. 내 적은 종잣돈이 오히려 불어나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낙찰받은 부동산의 지가 상승은 보너스가 되겠네요. 이처럼 내 돈이 아예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 돈이 오히려 증가되는 부동산들, 소액 부동산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이 길이 있다는 것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그 누구도 이처럼 작은 소액 투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걷는 연습을 하지 않고 뛰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모든 시청자분들이 작지만 그 위대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